당신은 1,000원짜리 물 한 병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물을 계산하려고 하자 계산대의 직원이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5분 정도 진행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물 한 병당 500원씩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이고 평소 물을 많이 사는 사람이라면 5,000원을 꽉 채워서 할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신은 200만원짜리 최고급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산대의 직원이 5분간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줄 시에는 똑같이 5,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퍼센트의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따지면 같은 돈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다양한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 넓은 어깨와 커다란 등판, 그리고 단단한 복근은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모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깨와 등, 그리고 복근을 꾸준히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생각하다가 올림픽에서 보았던 수영 선수들의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강습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는 심리현상으로 인하여 함정에 빠진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수영선수들을 보면서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지고 등이 커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대회에 나오는 수영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수영에 유리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에 비해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수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거나 수영과 관련된 사람들의 눈에 띄어 수영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수영선수들 중에서도 더 어깨가 넓고 등이 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상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수영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지고 등이 커진다고 믿게 됩니다. 그 외에는 키가 큰 선수들이 살아남기 쉬운 농구를 보면서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고 착각하는 현상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누군가가 떠오르는 안타까운 심리현상이네요. 더러운 재능충들. 두 번째, 군중심리. 군중심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가장 빠지기 쉬운 심리현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는 심리현상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하지만 3명 이상의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현상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여러 음식점에서는 줄을 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맛집처럼 위장하여 손님을 모으고, 주식에서는 갑자기 주가를 올려 많은 사람들이 덜컥 사버리게 만드는 등 꾸준하게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험담이에요. 세 번째, 확증편향. 확증편향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객관적인 정보를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확증편향은 가장 위험한 심리현상으로도 분류됩니다. A라는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에게 한 달에 3억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A에게 더 열광하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던 한 경제학자가 전 국민들에게 3억씩 주면 안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지만, A를 지지하는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경제학자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경제학자가 잘못 배웠다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확증편향은 정말 위험한 심리현상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만. 네 번째, 스톡홀름 증후군. 1973년 8월 23일 스톡홀름 노트말름 스토리의 크레티트 반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도들은 4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았고 6일간의 긴 대치 끝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인질로 잡혀있었던 직원들이 강도들을 감싸기 시작했고, 심지어 강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강도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자신들을 크게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이 착하다고 믿게 되었고, 강도들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사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78년 부산에서는 수산업체 사장의 막내딸이던 정효주 양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후에 납치범인 매석환이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정효주 양은 왜 착한 아저씨를 잡아가냐고 말을 하는 등 스톡홀름 증후군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범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허용돼서는 안됩니다. 5번째, 후광효과. 후광효과는 용모가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착하고 더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서러워서 못살겠네요 진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가끔은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